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갈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갈등의 구조적 요인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치와 규범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와 규범에는 4개 영역에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부, 권력, 명예를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는, 가치로 삼는 물질주의 또는 현세주의가 있습니다. 다음, 과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단기 성과주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규칙과 적용에 따른 경쟁, 그 결과로 성과를 배분해야 한다는 자유경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과 배분과 관련해서는 1등이 대부분의 보상을 독차지하는 성자 독식의 원칙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서열주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분야의 가치 규범들이 아우러져서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타인이나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고, 또한 다름에 대한 불관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신뢰와 관용은 갈등 예방과 생산적 해결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정부기관을 신뢰하고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됨으로 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와 관용은 대단히 갈등 예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적어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신뢰가 생깁니다. 그 반대로 불신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아니면 저 사람이 결코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인들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을까,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조차도 점점 불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27만 건 정도였던 사기죄가 2017년에도 여전히 23만 건이 넘습니다. 즉 아예 낯선 사람이거나 낯선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데이터 폭력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폭력 건수도 2013년에 7,200여 건이던 것이 2017년에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불신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월드밸류 서베이 가장 최근 것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믿을 만한가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는 응답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한국인들이 26.5%만이 다른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고 답을 했으니까요. 인접한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높고요. 우리보다 범죄도 많다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신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부에 초점을 맞춰서 기관 신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국민 또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믿음이 있거나 적어도 국민 또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것이겠죠.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부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나 적어도 나를 위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부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 정책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민사회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내는 조정안이든 중재안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시민사회의 갈등은 더욱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또 정부가 관련이 됐을 경우에는 공공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국민은 자국의 정부를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013년에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9.7%이고요. 정부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41.3%였습니다. 이는 과반 정도의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거나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정부를 불신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졌냐, 즉 주로 이제 행정 관료들이겠죠.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56.8%만이 전문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는 얘기 되겠죠. 그 다음은 정부가 얼마만큼 정책을 수행하면서 법을 지키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역시 58% 정도만이 법을 지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정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겨우 34.7%만 정직하다고 답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생겨났던 일을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잘 공개하느냐 했을 때 이 수치는 더욱더 적어서 20.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법도 안 지키고 정직하지도 않고 정보 공개도 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정부를 그만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OECD 주요국 정부 신뢰도 순위를 보면 한국은 26입니다. 맨 밑바닥 34%만을 신뢰한다고 그랬고요. 사법제도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39위입니다. 39위고 27%만이 신뢰한다고 했네요. 이만큼 국제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정부기관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사건 그리고 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도에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사건 일어난 것이 약 3,000건이었고요. 그 이후 해마다 늘어나서 2015년에는 4,150건 정도에 달합니다. 행정소송 역시 2011년에 16,900여 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18,27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국가나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면 나와 생각이나 외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도 된다라는 허용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꾸로 불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외모나 생각이나 어떤 면에서 다르다 그러면 나와 함께 살 수 없다. 배척하는 태도를 갖거나 차별하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갈등의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관용이라고 하면 다른 것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부색이나 성, 신체, 국적, 출신지역, 종교, 이념, 심지어는 취향 등에서 자기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불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혐오, 비하 발언들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불관용의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남, 무슨 여, 무슨 중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발언이잖아요. 즉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런 혐오를 확산하는 단체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름에 대해서 얼마나 불관용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전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당신의 나라는 얼마만큼 분열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조사한 BB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종이나 종교 등에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관용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관용적이라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20%로 전체 27개국 중에서 26위로 불관용이 매우 높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다름에 대한 관용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에 의하면 크게 4가지 요인 때문에 다름에 대해서 불관용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그마틱 사고방식, 즉 독선적 사고방식이죠. 나만 옳다는 태도.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민족 우월주의가 대단히 강한 것, 이것이 외국인을 배척하고 불관용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서 경계하고 배타적이고 혐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요. 세 번째는 상대방을 불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신하기 때문에 관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아 성취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를 과장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불관용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관용도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갈등의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한국 사회의 신뢰와 관용에 대해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얼마나 높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선거제도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한국인의 가치 규범, 삶의 방식과 관련되는 가치와 규범과 갈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